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또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다시 또 107.6K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캡처를 했을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한 108K 정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더 하락을 해가지고 107.5K, 그래서 이더도 4,380달러 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제가 아까 했을 때만 해도 한 4,400달러 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보다, 그러니까는 이제 월봉, 8월 월봉이 딱 마무리가 짓고 9월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더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절반이 가고 절반이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세로 예상을 했던 그 시기가 8월이 이제 딱 끝났고 9월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8월이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또 체크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9월이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산시장의 바로미터인 미 증시, 특히 S&P 500을, 그러니까 뭐 다른 이제 코인 이제 보시는 분들은 나스닥, 비트코인은 이제 나스닥과 그 흐름이 비슷하다라고 해가지고 나스닥을 많이 좀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S&P 500을 기준으로 보고 말씀을 계속 또 드려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S&P 500과의 그 흐름을 보면서 9월달 어떻게 또 흐를 수 있고 또 추후의 흐름은 어떠한지까지도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리플도 지금 뭐 가격이 떨어져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쌍바닥의 가격을 찍었죠. 3,800원. 그 가격을 지금 찍고 있는데 상승 추세를 깨지 않는, 꺾지 않는 그 마지노선 가격은 또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월봉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 아침 9시를 기점으로 해서 마감이 됐죠. 결국에는 8월 월봉이 마이너스 6.49%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막 체크를 해봤을 때 그때 이제 한 지난주가 마이너스 3% 정도 수준의 낙폭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 동안 금요일부터 좀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6% 수준으로 지금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보다 낙폭을 키우며 마감을 했는데 저는 차라리 이것이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멤버십 태방에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설픈 하락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낙폭을 좀 키우면서 마감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얻어 터져야 되는데 어설프게 얻어 터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좀 얻어 터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또 확실히 털어내고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게 낫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설픈 하락보다는 이제 낙폭을 조금 더 키우는 게 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과 비교해서는 작년이 마이너스 8%고 올해 마이너스 6.4%니까 작년보다도 못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애매하다. 그러니까 어설픈 하락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진짜 뭐 많이 털어냈다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하락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달에 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6%니까 거의 다 이제 그 지난달의 상승분을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난달의 상승분을 반납을 했지만 어쨌든 지난달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은 또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9월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9월도 힘든 여정을 각오하고 간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월도 결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작년하고 좀 비슷하게 가가지고 작년도 8월 달에 그 엔캐리 청산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8월 달에 저점 찍고 9월 달에도 초중순쯤에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9월 달에 상승으로 작년에는 마감을 했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나오면은 작년과 좀 비슷하게 나온다면은 괜찮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좀 더 희망회로에 가까운 걸 수 있고 일단 9월에도 힘든 여정은 각오하고 간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던 자산시장의 그 바로미터인 S&P 500의 역사적인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또 준비를 했거든요. 아마 이 표를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그 월 평균 그 등락률을 보이는 건데 요거는 보여도 아마 요 자료는 보지
보기가 쉽진 않으셨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가 무엇이냐면 S&P 500의 역사적인 먼슬리 리턴, 그러니까 상승한 달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하락한 달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상승한 달이 넘버, 개수, 그 다음에 하락한 달의 개수. 근데 그 기간이 1928년부터 2025년까지, 그러니까는 지금 8월 달까지 딱 그 첨부를 한 거거든요. 바로 이제 이번 S&P 500, 그러니까 S&P 500이 지난주 금요일날 마감이 됐잖아요. 그 데이터까지 완전 최신입니다. 그 데이터까지 포함을 한 이런 자료인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태까지 1928년이면은 1929년이 그 경제 대공황이었을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현재까지를 다 포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상승한 달이 1월 달에는 61번이 있었고, 또 1월 달 중에 하락한 달은 37번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1번, 그러니까 2월 달에 51번은 상승을 했고 47번은 하락을 했다. 또 3월 달은 60번 상승하고 38번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9월 달이 지금 상승이 43번, 그 다음에 하락이 53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다른 달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한 적이 다 하락보다는 다 많거든요. 하락보다는 다 많아요. 하락보다는 상승한 달이 다 많다. 근데 유일하게 상승보다 하락을 많이 한 달이 9월 달입니다. 9월 달. 그러다가 보시면 이제 4분기부터 10월 달, 11월 달도 뭐 예년과 비슷하게 상승을 보이다가 12월 달에 무려 70번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이 27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상승이 압도적으로 12월에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약간 함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중요한 그 의미를 갖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차차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9월 달이 가장 많은 하락을 보이는 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요거는 뭐냐? 상승했을 때의 평균 그 상승률을 보이는 것이고, 하락을 했던 그 달에 그때의 평균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모든 달, 그러니까는 9월달, 8월달, 7월달에 2028년부터 2025년에 평균의 값을 내보니까 1.71%의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것인데, 요 얘기는 지금 상승했던 달이 있고 하락했던 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락했던, 그러니까 9월달을 하더라도 상승했던 시기와 하락했던 9월이 있었는데, 그때 상승했던 그 시기의 평균값과 하락을 했던 그 시기의 평균값을 이제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뭐 보통 이제 상승할 때 뭐 4%, 2%도 있고 3%, 4% 있는데, 가장 상승률이 좋았던 그 월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 달이에요. 그죠? 7월 달이 4.8%로 가장 높은 그 달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달 같은 경우가 지금 상승했을 때는 3.17이지만, 그러니까 상승했던 9월 달 같은 경우는 3.17%의 상승을 보였지만, 하락을 했을 때를 보게 되면은 가장 낮아요. 그죠?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했을 때 마이너스 4.7% 정도의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그러니까 모든 이제 1928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다 봤을 때 7월 달이 가장 높은 이제 상승 그 폭을 보였고, 가장 낮은 그 등락률을 보였을 때가 9월 달로 마이너스 1.3%로 압도적으로 9월 달이 가장 평균적으로 봐도 낮았다, 안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상승을 가장 많이 보였던 때가 12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상승을 했던 요 시기, 그러니까 상승을 했을 때 요 시기를 보게 되면은 12월 달에 2.99%밖에 상승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월달, 11월달은 4.18%, 4.12%로 4%가 넘으니까 괜찮은 또 그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을 했던 그 시기, 10월달, 11월달은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뭐 아주 이때보다는 낮긴 하지만 그래도 4%가 넘는 좋은 그런 흐름이 나왔고,
가장 상승이 많았던 이 12월 달은 70번이나 상승이 나왔던 12월 달이었는데, 그런데 정작 상승률은 2.99%로 10월 달, 11월 달보다는 낮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보인 달은 12월이 가장 많았지만 상승했던 시기에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4분기 중 가장 낮았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4분기 중에 그 상승이 12월 달에 가장 낮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데이터로 봤을 때 10월부터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보이긴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에는 이 산타랠리라는 또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산타랠리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가장 많은 70번이나 12월 달 중에 가장 많은 그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률만은 낮았다. 10월달, 11월달과 비교해서 상승률만은 낮았다. 그래서 전체 평균이 아닌, 이게 전체 평균이죠. 상승했던 달만 따로 상승률을 체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보시는 것처럼 10월달, 11월달 강세였었죠. 9월달에 그 힘든 시기를 겪고 나니까 10월, 11월 달에는 좋은 흐름이 나왔다가 12월 달까지도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소 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S&P 500, 우리가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로 보는 S&P 500인데, 비트코인 어떠하느냐 이걸 볼게요. 비트코인은 일단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9월이 평균으로 가장 안 좋고 중앙값으로도 8월 다음으로 안 좋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9월달 보시게 되면은 이제 중앙값, 그러니까 평균값부터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3.4% 정도 돼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다른 달로 봤을 때 마이너스 3%보다 아래인 적이 없거든요. 다 플러스고, 이때 이제 6월달에 마이너스 0.14%를 보이다가 유일하게 이제 가장 약한 마이너스 3%대를 보였는데, 근데 이제 평균의 그 함정이 극단적인 그 값이 평균을 높이는 그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에서 이 극단적인 그 값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중앙값이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앙값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8월 달이 마이너스 7%니까 가장 안 좋은 그 달이 8월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제 9월달 마이너스 3.12%니까 평균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마이너스 3.12%인데 마이너스가 보시면 12월 달에 마이너스, 이 중앙값으로 보면은 9월 달보다도 살짝 안 좋거든요. 근데 평균은 또 플러스 4%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 값을 제외하고 중앙값을 본다면 마이너스다. 그래서 뭐 어쨌든 크게 차이는 안 나니까 8월 달 다음으로 9월 달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9월 달이 평균으로는 가장 안 좋고 중앙값으로 봐도 8월 다음으로 가장 안 좋았다. 그런데 10월달, 11월이 압도적으로 높고 12월 오히려 중앙값이 하락을 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다시 보시면 10월달은 이 평균값이 21% 상승, 11월달이 46% 상승, 중앙값으로 본다 하더라도 10월달이 21%, 11월달은 10%, 그런데 12월 같은 경우는 평균값이 플러스 4%, 중앙값이 마이너스 3%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P 500 10월달, 12월달이 상승 시기와 일치. 그러니까 이때도 S&P 500이 10월달 좋고 11월달, 10월달보다는 살짝 약하고 12월달은 상승 시기가 가장 많았지만 오히려 12월달이 약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0월, 11월 강세, 12월은 상대적으로 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본다 하더라도 10월, 11월은 강세지만 12월달은 지금 오히려 이 중앙값은 마이너스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이 자산시장의 바로미터인 S&P 500을 결코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9월을 지금 잘 버티자.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계절적 요인대로 잘 흐르고 있음. 특히 중앙값 3월 이후부터.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요걸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25년 이제 올해 1월부터 이제 9월까지 이제 흐르고 있죠. 그런데 중앙값을 한번 볼게요. 중앙값. 일단 1월하고 2월은 1월 달에 중앙값이 0.6% 정도 됐죠. 0.6%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9%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1월 달에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값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12%가 나와서 이제 괜찮은 달인데, 원래는 괜찮은 달인데 12월이, 아니 2월달이 원래는 중앙값으로 봐서는 괜찮은 달인데 1월달에 오버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2월달에 마이너스 17%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후로부터 볼게요. 이제 3월달부터 중앙값이 마이너스 2.3%인데 실질적으로도 마이너스 2.3%가 나왔어요. 그리고 4월달은 중앙값이 7%인데 또 실질적으로는 한 14%로 약간의 좀 오버슈팅이 나왔죠. 그럼 5월달은 중앙값이 9.5%인데 또 실질적으로는 10.9%니까 9% 10%니까 뭐 거의 한 1% 정도 차이로 비슷하게 흘렀다. 그리고 6월달 같은 경우는 중앙값이 플러스 2%인데 지금 6월달도 2%, 2.4%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7월달도 중앙값이 8.2%인데 이번 올해의 이 7월달도 8.13%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지난달 8월달도 중앙값이 마이너스 7.4%인데 8월달도 마이너스 6.4니까 거의 한 1% 정도 차이로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달 중앙값을 보면은 마이너스 한 3% 정도 되는 거고 10월달 21%, 11월달 10% 정도로 이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계절적인 요인대로 잘 흐르고 있다. 그리고 또 S&P 500도 9월이 가장 안 좋은 달이긴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괜찮아지는데 이 자산시장의 바로미터인 S&P 500, 이 미 증시를 비트코인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완전히 커플링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커플링 되는 흐름으로 지금 전체적인 방향성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S&P 500 미 증시를 주의 깊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9월 달에 지금 금리 인하 예정이 또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전망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은 됐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돈이 풀리는 시기가 9월 달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뭐 10월 달, 뭐 12월 달 또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9월 달은 우리가 예상을 했던 8월 달, 9월 달 우리가 예상을 했던 대표적인 딱 약세 구간입니다. 근데 막상 8월 달 막 지금 곡소리 나고 더 막 하라고 하게 되니까 이제 막 여러 이제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하죠. 어느 정도 하락을 감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떨어지면은 이렇게 지금 또 여러 노이즈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AI 버블이 꺼지지 않는 한 코인장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진짜 만약에 지금이 시즌 종료로 가는 그 길목이라면 저는 미증시도 함께 이제 꺾이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버블이 꺼지지 않는 한 코인장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우리가 예상을 했던 이 9월까지 이제 9월 시작이잖아요. 9월 잘 버텨보자. 그러니까 9월도 상승 마감할지, 그러니까 작년처럼 초반에 좀 부진했다가 상승으로 전환이 될지 아니면은 정말 그냥 이 계절적 요인으로 따지게 되면은 한 대략 마이너스 한 3% 정도의 하락으로 또 마감을 할 수도 있겠죠.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든 9월을 잘 버티면 여러 요인으로 봤을 때 이제 4분기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늘 오전 11시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얼마 안 됐죠. 이제 한 2시간, 3시간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비트코인 고래 매도세가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105K까지 테스트가 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전망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익명의 비트코인 오지 초창기 홀더가 지난 2주 동안 총 32,000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한 뒤 87만 개의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다. 38억 달러 상당의 이제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고래는 여전히 5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에 있는데 이 물량 역시도 이더리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딱 기사만 보면은 고래 매도세가 심화가 되고 있으니까 고래가 던지는 것 같고 또 105K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더 하락을 하니까 공포를 주는 것 같은데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런 고래들이 시즌 종료로 생각을 했다면 지금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과연 살까요? 지금 뭐 38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수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이 하락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있잖아요. 과연 고래가 진짜 시즌 종료로 봤다면 이더리움을 살까요? 저는 현재 비트코인의 약세는 일부 고래들이 이제 다음 수를 노리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모든 고래가 뭐 그렇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요 오지라는 이 초창기 홀더, 이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팔고 지금 이더로 갈아타고 있잖아요. 왜 갈아탈까?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 알트 불장, 진정한 알트 불장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라고 아마 보는 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토털2 차트 막 비교하면서 이제 2021년 그 최고가 그 근처까지 지금 왔고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 찐 포모장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거의 그 근처에 오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락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곡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일부 분석가들은 또 이 태세 전환을 하고 있죠. 저는 이것도 하나의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 지금 막 8월달 하고 하는데 8월달이 이때였거든요. 8월달 지금 결국에는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8월달 지금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움직임도 지금 비트코인이 더 떨어져가지고 뭐 107K까지도 가고 그러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진 않고, 그러니까 거의 그래도 지금 뭐 거의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요렇게는 이제 박스권, 여기 때도 박스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삼각수렴을 약간 좀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제만 해도 살짝 내려와서 좀 떨어지는 것 같더니만, 비트도미가 떨어지는 것 같더니만, 약간 또 올라오면서 지금도 살짝의 양봉을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삼각수렴의 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세를 보면은 여전히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또 계속 이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또 어느 순간에 또 알트들은 또 공포에 빠지면서 이 비트도미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짜 만약에 그 시즌 종료 그렇게 봐야 될 때 그 시기는 제가 지난주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을 때 2021년도 이때처럼 막 하락을 하다가 부처빔이 나오면서 이렇게 확 튀는 요런 움직임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움직임이 만약에 하루에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팍 튀는 요런 흐름이 하루 동안에 갑자기 나오게 된다. 요때는 그만 좀 긴장을 하고 봐야 된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런 흐름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설령 여기에서 어느 정도 상승한다 하더라도 뭐 요런 과정이죠. 요런 과정. 이런 과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21선을 넘어서지 않으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래들도 지금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 당연히 더 하락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S&P 500을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렀는지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S&P 500과 이 4분기의 그 흐름 어떤 걸 본다 하더라도 9월달이 약세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 하지만 그 다음 시기부터는 9월을 잘 버틴 만큼 10월달에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분기로 한번 보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도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분기로 봤을 때도 확실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상된 그런 하락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고 있고 찐 곡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하고 그러실 텐데 중요한 것은 또 그거잖아요. 9월달도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도 저의 전략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뭐 팔고 밑에서 죽고 그런 과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량을 지금 모았던 거지 그런 전략으로 가서 했다면 당연히 뭐 한두 번은 그러니까 뭐 10번 중에 8, 9번은 맞을 수 있어도 그 한두 번이 틀려가지고 결국에는 수량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전 그것을 경험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바라고 있는 그 목표가가 올 때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즌 종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뭐냐면은 뭐 차트로 봤을 때 이제 뭐 지표들이 하락을 가리키고 있다. 당연히 지금 한창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하락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추세가 약간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지금 하락되는 게 추세가 모여서 당연히 하락되는 그 지표가 나오는 것이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즌 종료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느 정도 하락은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다시 이제 우리는 약간 또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요런 흐름을 보고 있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이 시즌 종료냐 아니냐인데 저는 아직은 그 시기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는 미 증시와 또 함께 본다면 좀 더 시야를 코인장에만 매몰돼서 보지 않고 확장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고선 리플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펭수님께서 마요이님 93K CME 갭 채울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93K 우리가 그때 CME 지금 계속 체크를 해왔는데 볼까요? 이때는 채웠고 이때는 안 채웠죠. 이때 안 채우고 지금 올라와서 지금 요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93K면은 지금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저는 이 100K를 마지노선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93K면은 이만큼 떨어진다는 거고 고점 대비해서는 볼까요? 대략적으로 볼게요. 제가 딱 위에는 맞히지 않았고 마이너스 25%네요. 하락폭이 그렇게 또 크진 않네요. 그죠? 마이너스 25%니까 비트코인 뭐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는 상승장에서도 뭐 나왔었던 그런 낙폭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래도 일단 100K는 깨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너무 많이 또 떨어져도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또 이제 투심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너무 먼 이제 자리라서 저는 지금이 거의 그러니까 아무리 9월에 조금 더 하락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는 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막 크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까지는 예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는 있죠.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바닥 가격이다. 그러니까는 상방과 하방에 비교했을 때 이미 상방에서 많이 떨어져서 바닥권에 더 가깝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